묘지 경매 들어보셨습니까? 묘지와 경매가 한 줄에 붙는 세상입니다. 생소하시죠? 설마 부모 묘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고개를 젓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누군가는 전국을 돌며 틈을 노리고, 누군가는 슬픔을 숫자로 계산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약속을 값으로 매깁니다. 그 눈빛은 투자라고 부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탐욕입니다. 당신 집안의 묘가 낯선 이의 손에 넘어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흥정하자는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스스로 묘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지금도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묘지 경매가 당신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영상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묘. 60대 중년 남성은 손에 든 낫으로 풀을 베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또 왔습니다. 오늘도 여긴 제가 지킵니다. 잡초를 뽑을 때마다 어린 시절 기억이 겹쳐졌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하던 날들. 어머니가 밥을 싸주던 새벽, 장례식 날 차가운 흙이 덮여가던 순간. 그때 손에 쥐었던 삽의 무게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묘비를 손끝으로 문지르니 거친 돌가루가 스쳤다. 작은 잔에 정종을 따라 놓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오늘도 다녀갑니다. 편히 쉬십시오. 잔 속에서 일렁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2번 절했다. 술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다. 돌아서는 길, 뒤돌아본 묘비는 묵묵히 서 있었다. 마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현관에 도착해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모든 평온은 산산이 부서졌다. 등기입니다. 수령인 사인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온 것 같네요. 우체부가 내민 봉투는 두툼하고 차가웠다. 서류를 뜯자 눈에 들어온 건 굵은 활자였다.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통지. 사건 번호, 관할법원, 소재지, 그리고 지분 비율까지. 손끝이 떨렸다. 익숙한 주소가 적혀 있었고 채무자 칸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말도 안 돼. 부모님 묘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요동쳤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믿을 수 없었다. 겨우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내가 왜 전화한 건지 알고 있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바로 설명해.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와서. 1시간 뒤 카페에 2사람이 마주 앉았다. 창밖 햇살이 종이에 내려앉아 글자를 선명하게 비췄다. 커피잔을 잡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밀어냈다.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은행에서 막히고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제 지분이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부모님 묘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간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이어졌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냉정했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방법이 필요해.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나도 피하지 않을 테니.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같이 막아야 한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커피잔 위로 김이 올라 두 사람 얼굴을 가렸다. 손끝이 잔을 움켜쥐다 놓았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내일 새벽부터 움직이자. 은행도, 지인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지켜야 한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길 위에 노을이 번지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언덕 위에서 맹세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묘를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 오늘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어떤 수모가 있어도, 어떤 벽이 막아서도. 집에 돌아온 뒤에도 서류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불빛 아래 종이에 활자가 또렷했다. 손끝으로 사건 번호를 따라가며 다시 확인했다. 거짓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시계 초침이 크게 울렸다. 오늘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일은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다.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날짜는 멈추지 않았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고 잠은 얕아졌다. 아침이 밝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밤이 되면 서류 가방을 열어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종이 위 활자들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무심하게 인간의 사정을 잘라냈다. 새벽 어스름, 언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묘비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끝을 적셨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도 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잔에 정종을 따르고 올린 뒤 곧장 길을 내려왔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보증이나 담보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다음은 지인이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사정은 알겠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 그날 오후에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주름진 얼굴로 담배를 피워물며 말을 꺼냈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큰 도움을 주셨어. 많이는 못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봉투 하나가 손에 쥐어졌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무게는 가볍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정말 고맙다, 철민아. 반드시 갚을게. 그 밤 전화기를 붙잡고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은 힘들다. 나중에 보자. 뚝 끊긴 전화기 너머의 신호음이 오래 울렸다. 또 다른 목소리는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어왔다. 작은 액수였지만 그만큼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동안 낮과 밤이 이어졌다. 발걸음은
달아 없어질 듯했고 눈빛은 지쳐갔다. 그러나 손에 쥔 봉투들은 조금씩 두꺼워졌다. 부족했지만 희망의 조각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옆집 이웃이 집 앞에 찾아왔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찾아왔어요. 봉투 하나가 다시 더해졌다. 손끝이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묘비 앞에 앉았다. 바람이 소립 사이를 지나가며 서글픈 노래를 불렀다. 작은 잔을 올리며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잘 계시죠? 저랑 명수가 꼭 이 자리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말고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저희 형제가 꼭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수모가 있어도 묘만은 지켜내겠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법원에 들어섰다. 로비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얽혔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묘지는 애매하다. 차도 골치 아프다. 어차피 가족이 사간다.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번호가 불리고 사건 번호와 주소가 익혔다. 눈에 익은 주소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낙찰자의 이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박씨라는 성이 또렷하게 울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멀리서 들렸다. 의자 긁히는 소리, 펜이 종이를 미는 소리, 기침 소리까지 모두 흐릿했다. 동생 명수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아니라고? 저 사람이 뭔데? 왜 우리 부모님 묘를 낙찰받은 거지? 복도로 나와 겨우 목소리를 내뱉었다. 선생님, 잠깐만요. 왜 우리 부모님 묘를 사셨습니까? 상대는 짧게 대답했다. 절차대로 입찰했고 절차대로 낙찰받았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묘만은 돌려주십시오. 값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줄 건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시간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추든지 아니면 절차대로 진행하든지입니다. 그 말투는 마치 계산기의 버튼 소리 같았다. 감정은 보이지 않았고 연민도 없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다. 벽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공기의 냄새는 오래된 종이 냄새였다.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칙적으로 지분을 산 사람은 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결국 전체 경매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협상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짧지만 단호한 설명이었다.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가슴은 무너졌다. 며칠이 흘렀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밤마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다 보면 새벽이 다가왔고 시계 초침은 더 크게 울렸다. 종이 위에 사건 번호, 붉은 도장 자국, 경매라는 글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이대로 두면 부모님 묘가 갈라지고 다른 땅에 파묻히게 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사르르는 추위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드디어 결심이 섰다. 이제 박 씨를 직접 만나야 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두 형제는 함께 박 씨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은 차갑게 정돈돼 있었다. 계산기와 두툼한 장부, 반짝이는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던졌다. 용건은 뭡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부모님 묘는 돈으로 재단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럼 조건은 뭡니까? 저는 장사꾼입니다. 감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봉투를 내밀었다. 지난 며칠 동안 발이 닳도록 뛰어 모은 돈이었다. 지인들이 건네준 작은 봉투, 이웃이 매밀어 준 선에 사채로 빌린 일부까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박 씨는 봉투를 열어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다. 지폐가 넘겨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숫자가 채워질수록 형제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잠시 후 박 씨가 고개를 들었다. 부족하군요. 이 정도로는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다. 침묵이 흘렀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더 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박 씨의 시선이 차갑게 흔들렸다. 시간을 거래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든지 아니면 절차대로 가시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두 손은 봉투를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부모님 묘만은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정적이 길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 종이 냄새,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박 씨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잠시 후 고개가 끄덕여졌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다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계약서는 책상 위에 펼쳐졌다.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도장을 꾹 눌러 찍자 잉크가 번져 종이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굴러내리는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숨은 한결 가벼웠다.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렸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무겁지 않았다. 이제 부모님 묘는 지킬 수 있었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산길을 오르자 소량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멀리서 묘비가 보였다. 햇살이 묘비에 닿아 희미하게 빛났다. 두 개의 묘비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서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작은 잔에 정종을 따랐다. 술 향기가 바람에 퍼졌다. 두 번 절을 하고 잔을 내려놓았다.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두 개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늦었지만 결국 지켜냈습니다. 불효자였지만 끝내 해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언덕을 내려오며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증거.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다. 끝까지 버텼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늦게 알게 됩니다. 서류의 한 줄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손을 놓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오래 듣고 서로의 슬픔을 먼저 안아준다면 숫자보다 앞서는 마음이 마지막 문을 열어줍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묘지 경매라는 제도는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누군가는 전국을 누비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묘지마저 경매로 이득을 챙기는 세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